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미나 그리기 강사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 동백꽃에 이어서 두 번째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에서는 입체감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부터 입체감이 확 덩어리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2차 채색 진행을 해볼게요. 색깔은 1차에 만들었던 색깔을 그대로 홍매 색깔과 주황 색깔, 주 색깔을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될 수 있도록 자색깔을 추가하겠습니다. 2차 색깔부터는 1차보다 진한 색깔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감 있게끔 보일 수 있습니다. 만든 색깔이 1차보다 진한 색깔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종이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채색을 한번 올려보신 다음에 1차 색깔보다 2차 색깔이 진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정도 색깔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색깔 그대로 흥건하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붓은 뚱뚱하지 않게끔 날 이용하셔가지고 잘 닦아낼게요. 붓의 옆구리를 잘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발인붓입니다. 미나하면 생명이 채색과 발임인데요. 발임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나 디자인 말로는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색상 단계를 변하는 것을 발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채색붓과 발임붓을 함께 이용해서 색상 단계를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볼게요. 보통 빛은 바깥에서 쏘고 안쪽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입체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때부터는 한 이파리, 한 꽃잎씩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부터 한 꽃잎씩 물들여 볼게요. 한 꽃잎 기준으로 2분의 1 정도를 가릴게요. 2분의 1 정도 채색을 해줍니다. 안쪽에서부터 채워갖고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2분의 1 정도 채색을 채워냈어요. 그럼 이제 발인붓이 등장합니다. 발인붓 물 뚝뚝 흘리면서 갖고 오는 거 아니고요. 걸레라든지 안 쓰는 종이 이용해서 손으로 이렇게 매만져 가면서 붓끝이 뾰족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임하실 때는 내 쪽으로 발임을 당겨 갖고 올 수 있도록 약간의 위치를 바꿀게요. 물감 당겨 올게요. 이때 붓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에 힘으로 좀 밀고 당겨 와야 됩니다. 색상 단계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게끔. 이때 발임이고 채색이고 몇 번을 해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내 그림만 단계가 잘 보이게끔 부드럽게 색상 단계 변화하는 게 잘 보이면 돼요. 여기서 쬐끔쬐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크게 붓질을 크게 갖고 와서 사람의 손에 힘으로 당기시면서 색상이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는 이렇게 세로로 당겨서 끝나는 것보다는 가로로 한번 싹 쓸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뒤에 부분까지 꽃송이는 입체감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파리 또한 2차 색깔을 넣어야 되겠죠? 사용하셨던 물감은 덜어주시고 마찬가지로 2차 색은 1차보다 진한 색깔을 하셔야 되고요. 동백꽃 이파리 조금은 독특하게 칠해볼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는 인맥을 비울 겁니다. 안쪽에서부터 채색은 꺼내주시되 어떻게 채색을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쪽 세모나게 다시 인맥에 붙여서 이렇게 뾰족하게 채색을 올려낼 거예요. 그럼 이제 발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발임 한번 해볼게요. 중간 경계선 부드럽게 당겨내시면서 물기가 너무 많다면 손으로 이렇게 매만져 가시면서 색상 단계가 잘 변할 수 있게끔 단계가 변한 게 잘 보여야 됩니다. 1차 색과 2차 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색깔까지가 모두 보여야 돼요. 덜 깔끔하게 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다시 한번 매만져 가시면서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칠하다가 인맥 중간 사이가 너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발인붓으로 살짝씩 조금은 닦아내셔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사이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발인붓으로 살살살 풀어서 닦아내줄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 이파리도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어디가 있을까요? 괴석이 남았겠죠? 괴석도 2차 색깔 한번 칠을 해볼게요. 괴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너무 조그맣게 이렇게 채색해서 발임을 하시기보다는 큰 물체일수록 넓게 진행을 해볼게요. 큼지막하게 외곽부터 칠을 해줄 겁니다. 어디는 띄어내기도 하고요. 어디는 과감하게 누르기도 하고요. 어느 부분은 약간 면적을 줄여서 칠하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를 요하는 게 그림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발임 또한 짧게 한 곳은 발임이 좀 짧을 수 있게끔 발임 너무 길게 끌고 오지 않겠습니다. 살살살 당겨내주시고요. 이런 잔여물감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발인붓에 지금 발임하면서 남은 잔여물감 같은 거를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주면서 주변부에도 조금 더 진하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2차 색깔을 잡고 바깥쪽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괴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바깥에서 잡고 안쪽을 풀었어요. 요거의 차이 같은 경우는 돌 같은 경우에는 외형 변화가 훨씬 더 재밌는 곳이죠. 그래서 내부보다는 외형 변화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게끔 바깥쪽에 2차 색깔을 넣고서는 안쪽으로 발임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요 괴석의 모양을 조금 더 맛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외곽선 한번 따볼게요.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놨던 색깔 빨간색이면 동백꽃 빨간색에다가 맨 마지막엔 흑색만 섞으면 돼요. 모든 색깔 다 똑같습니다. 빨간색에다 흑색, 초록색에다 흑색, 파란색에다 흑색 이렇게 섞어서 맨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외곽선에서는 검정색인 흑색을 가져와서 칠을 해줄게요. 이때 붓을 너무 눌러서 사용하지 마시고 붓은 살짝 들어서 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렇게 한 번에 그려가면 좋겠지만 한 번에 그리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끊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의 이파리 역시 검정색인 흑색깔에다가 초록색 섞어서 그대로 외곽선을 딸게요. 외곽선 따주시고 안쪽에 들어가는 인맥까지 인맥 한번 이렇게. 괴석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 또한 있겠죠. 그래서 외곽선 또한 눌러 가시면서 붓이 너무 매끈해지지 않게끔 덜덜덜덜 떨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괴석을 끝내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괴석이 예뻐 보일 수 있게끔 돌 주변에다가 이렇게 안쪽에 넣어줄게요. 큼지막하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내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 라인 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인 선에다가 턱턱턱 예쁘지 않게 이렇게 모양을 좀 넣어줄게요. 요게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요건 이끼 표현입니다. 그래서 옆에 붙을 수 있게끔 해주실 거예요. 작게도 해주시고 크게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밑에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뭐가 남았냐면 수술 부분이 남았습니다. 수술 부분도 한번 올려줘 볼게요. 살짝 돌려낼게요. 안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붙일게요. 가운데 수술 쪽으로 몰릴 수 있게끔 뒤에 있는 애들 또한 안쪽으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수술 머리를 찍어 볼 거예요. 수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릴 물감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인 이런 동양화 물감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수술을 그릴 때는 아크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볼륨감 잘 살려서 외곽이 예뻐야 됩니다. 외곽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동백꽃까지 수술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백꽃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내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꽃으로 눈 내리는 겨울 풍경과도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동백꽃 위에 눈이 내려앉은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발인붓이 이렇게 갈필처럼 갈라질 수 있게끔 물기를 쫙 빼줄게요. 흰색 물감을 찍겠습니다. 이때 흰색 물감이 고루고루 잘 묻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소복하게 조금 쌓일 수 있게끔 끝에서부터 살살살 면적을 처음에는 작게 하시다가 점점 더 커지면 됩니다. 주변부에 풀잎에도 묻어날 수 있게끔 붓을 살살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해서 눈 내리는 풍경도 함께 완성을 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요거는 눈 내리고 난 후, 여기 눈 내리기 전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겨울에 꽂힌 동백꽃과 개석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오늘 알려드린 눈송이 찍기 기법을 다른 주제에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더 재밌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시도 한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